자, 요즘 민간 우주 여행에 대한 경쟁이 장난 아니죠? 이 민간 우주 여행을 처음으로 성공시킨 회사는 바로 버진 갤럭틱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은 2021년 7월 뉴 셰퍼드호로 우주 여행에 두 번째로 성공했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똥줄 타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네,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로 민간 우주 관광을 최초로 성공시키겠다 라고 호언장담해놨는데 여태까지 보여준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그 와중에 경쟁사들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민간 우주 관광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가 버렸고요. 자, 최초도 그리고 두 번째도 일론 머스크가 다 뺏겨버리니까 뭐라고 변명이라도 하긴 해야겠죠.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 궤도 80km, 100km 가는 게 뭐 대수냐? 야, 우리는 더 멀리 갈 거야. 더 높이 갈 거야. 우리 우주선이 훨씬 더 대단할 거야.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니까 너네 잠깐 기다리고 있어. 자,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뭐 그냥 그러려니 했겠죠. 일론 머스크가 원래 허풍이 심하니까 이번에도 허풍이겠거니,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겠거니 생각하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스페이스X는 9월 15일 정말로 민간 우주 관광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이름은 인스퍼레이션4입니다.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호는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이륙을 시도했고요. 사흘 동안 시속 27,000km의 속력으로 음속의 22배나 되는 속도로 지구 궤도를 관광했습니다. 자, 이 속도는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겨우 90분밖에 안 걸리는 속도입니다. 또 이 크루 드래곤은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서 발사됐습니다. 자, 이거는 스페이스X가 국제 우주 정거장의 화물 그리고 우주인을 수송하는 방식하고 똑같죠. 이번에는 화물 그리고 우주인 대신 민간인을 실어 나른 겁니다. 이 크루 드래곤호는 575km의 궤도에 무사히 진입했습니다. 최고 고도는 무려 585km입니다. 이 정도의 고도는 국제 우주 정거장 그리고 허블 망원경이 있는 고도보다 더 높은 고도예요. 정말 높이 올라간 거죠. 자,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은 앞서서 우주 관광에 성공했던 블루 오리진 그리고 버진 갤럭틱은 카르만 라인 정도까지만 비행을 하고 돌았단 말이에요. 대략 고도 80km에서 108km 지점 정도 되죠. 이 정도 고도에서는 무중력 체험 정도 하고 지구를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자, 미국 공군하고 나사는 이 정도 고도, 그러니까 카르만 라인 정도만 넘어가면은 우주에 도달한 거다 라고 정의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 시큰둥하죠. 야, 그건 그냥 높이 올라간 거지. 그게 엄연히 따지자면 우주여행이 맞냐? 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정말로 클래스부터 달랐던 거예요. 이 정도 지구 궤도 비행은 1966년 제미니 10호하고 11호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고도라는 평가입니다. 자, 플러스 우주 여행에 대한 일정 차이도 꽤 차이가 났습니다. 자, 앞선 두 회사의 우주 여행은 단순히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우주의 무중력을 느끼는 일종의 무중력 체험쇼였죠. 그런데 이번 스페이스X의 우주 관광은 사흘이나 지속됐습니다. 이 사흘 동안 시속 27,359km의 속도로 지구 주위를 90분에 한 번씩 선회했죠. 자, 이렇게 앞선 두 회사보다 훨씬 더 높이 그리고 훨씬 더 길게 여행 일정까지 갖췄으니까 누가 봐도 앞선 두 회사보다 훨씬 더 우주 여행다운 우주 여행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은 뭐 이 정도면 늦을만 하네, 뭐 늦을 땐 늦더라도 제대로 가는 게 낫지 않냐 하면서 스페이스X하고 일론 머스크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이 크루 드래곤호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원래는 캡슐 머리 뚜껑을 열고 나서 우주 정거장에 도킹을 해야 되는데 이 우주선은 관광이 목적이니까 우주 정거장에 도킹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도킹 장치를 빼버리고 여기다가 돔 유리창을 설치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 주변 전망을 360도 볼 수 있게 만들어버렸죠. 게다가 이 우주선 안에는 화장실까지 따로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일정이 사흘이나 되니까 당연히 화장실쯤은 있어야겠죠.
자, 이번 스페이스X의 민간 우주 여행은 승객부터도 다릅니다. 자, 앞섰던 블루 오리진 그리고 버진 갤럭틱의 비행은 전부 전문 우주 비행사들이 탑승했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의 우주 여행은 민간인만 태웠습니다. 우주 비행사는 하나도 없고요. 정말 대단하죠? 자, 하지만 이들이 그냥 바로 간 건 아니고요. 한 6개월 정도 우주 비행 훈련을 받았다고 하네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게 말이 되냐? 아무리 우주 비행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이륙이나 또 착륙이나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 민간인 4명이 어떻게 처리하냐? 궁금하죠? 그런데 사실 이 민간인들이 할 거라고는 관광 말고는 없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비슷하게 모든 것이 자동화로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주선을 직접 조종할 필요도 없다고 하네요. 착륙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안전하게 앉아만 있으면 되고요. 야, 그냥 도로에서도 자율주행을 못 믿겠는데 우주로 떠나는 거를 자율주행을 믿으라고? 자, 이런 의문에 미국 항공우주국은 안정성을 검증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직접 인스퍼레이션4의 실패 확률을 계산해 봤는데 실패 확률은 대략 0.4%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꽤나 훌륭한 수치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안 탔죠. 자, 이 4명이 우주여행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무려 2억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이 비용은 탑승객 중 한 명인 아이잭먼이 전부 부담했다고 합니다. 제러드 아이잭먼은 신용카드 결제 처리 업체 Shift4 Payment의 창업자라고 합니다. 돈이 겁나게 많아서 그냥 전부 부담해줬다고 하네요. 자, 또 이 승객들의 수면, 심박수, 혈중 산소 포화도 등 생물학적 데이터를 측정하고 기록하고 또 혈액 검사, 균형 감각 검사, 지각 검사 등을 통해서 우주 비행이 민간인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하고 연구할 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를 개선해서 또 다음 민간 우주 여행 때 활용하겠죠. 자, 이렇게 버진 갤럭틱, 블루 오리진 그리고 스페이스X까지 민간 우주 여행 사업에 나서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 민간 우주 사업은 그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흔쾌히 우주여행을 나서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자, 하지만 이렇게 세계 기업이 앞으로 계속 경쟁을 이어나가면서 10년 또 20년이 지났을 때 언젠가는 우리같이 일반인들도 우주 관광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한 스페이스X의 민간 우주 여행의 모든 과정은 향후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나중에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되면은 제가 또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저도 꼭 한번 우주여행 리뷰 영상을 올리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영화 유튜버 리뷰영이었습니다.